요즘에 이제 가장 말들이 많은 뭐 말보다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고질병이라고 많이들 하는 용지 위아래 상하 폭 뭐 오류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보면 네네. 이 장비도 이제 한 5만 장 정도 뽑은 장비인데 지금 보면 아 얘도 증상이 나올 만하다라는 상황이 딱 보이는 게 이제 뭐냐면 그냥 설명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만 하면은 우리가 이제 8600 계열이랑 예. 8600 계열이랑 8710 계열이랑 이제 이 픽업에 대해서 차이점이 이제 조금 이제 나눠지는데 뭐 HP는 거의 대부분이 다 똑같잖아요. 네네. 픽업하는 방식 자체가 픽업하는 방식 자체가 다 똑같긴 한데 차이점이 뭐냐면 양면기가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게 양면기가 바깥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이제 요 차이인데 예예. 요 방식으로 바깥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의 이 차이로 인해서 네. 요 구동어는 클러치 부분이 어떻게 동작하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럼 이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용지가 급질을 하면 네. 급질을 하는 순간 픽업이 회전을 해가면서 이 픽업을 하면서 용지를 끌어올리면 첫 번째로 만나는 게 오피스 센서라거든요. 오피스 센서 요게요. 아, 이게 OPE 센서. OPS. 아, 예, OPS. 플래그 센서 흔히 말하자면 이제 플래그 센서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옵스. 예, 예. 옵스. 이 플래그 센서가 이제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 왜냐면 이 플래그 센서가 용지를 딱 지나가면서 플래그 센서가 지나가면서 용지가 들어왔다는 걸 딱 감지를 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8600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래그 센서가 저 안쪽에 있어요. 여기에. 아, 요쯤에 있어요. 플래그 센서 자체가. 아, 네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측면에 있잖아요. 플래그 센서가 네네. 여기에. 그럼 이제 여기부터 이제 차이가 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양면기가 외관에 있는 거랑 양면기가 내부에 있는 거랑 이제 요 플래그 센서에서 이제 좌우를 해요. 근데 이제 급지할 때 이제 이 플래그 센서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용지 밀림이 이제 위치가 이제 벗어나거나 아니면은 픽업을 회전을 2번 하거나 아니면 한 번에 해야 되는데 회전을 2번 플래그 센서에서 3번 뭐 이렇게 간다고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딱 보면 이 픽업 롤러가 용지를 끌어올렸죠. 예예. 끌어올리는 순간부터 얘가 이 픽업 롤러가 반바퀴를 돌리죠. 픽업 롤러가 용지를 끌어올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보면 요게 이제 픽업 롤러가 용지를 여기서부터 끌어올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간다고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요만큼이 픽업 롤러가 용지를 끌어올리는 길이에요. 이게 여기가 한 바퀴 요렇게 돌아가는 해가지고 거네요? 반바퀴 아, 반바퀴 반바퀴? 돌아가는 거죠. 예. 반바퀴 돌려서 이렇게 가는 분이 한 요쯤 된다고요. 예. 그러면은 픽업이 요 안에서 따진다고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잖아요. 그죠. 저정도 올라온 거네요. 요쯤이라고 이게 예, 플래그가 예, 예. 딱 만나는 시점이라고요. 아, 반바퀴 돌면 플래그를 만나네. 네, 플래그를 만나죠. 그러면 픽업 롤러가 용지를 한 번에 딱 끌어올려서 플래그를 동작하는 딱 건드리는 순간 픽업 롤러는 한 바퀴 회전으로 자기 일은 끝나요. 그죠. 그런데 얘는 픽업 롤러가 그러면 이 픽업 롤러를 회전을 하는 거 보면 이쪽에 측면에 네. 또 원판형 디스크판이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이 회전을 180도를 실질적으로는 180도를 회전하는데 실질적으로는 360도를 회전을 해야 돼. 네네. 그러면은 그 회전했다는 거를 주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는 이거 보고 그냥 센서죠. 흔히 말하자면 이게 예, 픽업 예, 예. 롤러에 관련된 센서가 이제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아. 그러면 얘는 이제 8710용이에요. 얘가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회전을 해가면서 여기서 용지를 스타트를 했어요. 네. 용지가 있다는 거를 해서 한 바퀴 삥 돌아서 여기서 플래그를 건드려야 된단 말이죠. 예, 여기서 예, 예.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근데 이제 8600을 보면 8600은 이 폭이 작아요.
폭이 이렇게 작아. 음.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픽업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잖아요. 네. 8600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차이가 이제 또 뭐냐면 이거 자체 간격이 짧고 얘는 간격이 넓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픽업은 했지만 요 회전하는 간격이 좁다 보니까 그만큼 길이로 쭉 펴주면은 더 많이 회전을 해야 돼. 네. 그만큼 요 OPS 센서까지 걸려주는 용지 길이 자체가 조금 더 늘어나는 상황이 돼버리는 네. 거죠. 얘는 요 폭 자체가 요 폭이 예. 요 폭이 실질적으로 용지가 요만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센서 자체는 더 그만큼 더 있는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도 안 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픽업 롤러가 얘를 밀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왜 용지가 픽업을 왜 2번을 하느냐. 네. 그러면 요 간격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요 사이에 뭔가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예. 픽업 롤러가 한 바퀴 회전하는 만큼 여기까지만 딱 오는 요 폭 안에서 뭔가에 의해서 폭이 길어졌다고 생각하면 네. 딱 할 수 있는 부분은 요 중간에 있는 여기가 이제 가장 이제 픽업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픽업 롤러가 용지를 밀어서 올리는데 네. 밀어 올리는 과정에서 얘가 뭔가를 용지를 제대로 같이 물고 올라오지 못하게끔 뭔가를 방해를 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핀치 롤러가? 아니요, 이 롤러가. 네. 예, 고무? 이 고무 롤러가. 예? 그래서 요거 감지, 용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감지를 하는 순간 이 플래그를 건드려야 되는데 못 건드렸어. 못 건드렸기 때문에 프린터는 용지가 들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 바퀴를 더 회전하는 거거든요. 예. 네, 여기까지. 근데 이론상으로 보면 충분히 픽업이 여기를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 딱 맞거든요. 용지 폭상으로는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밀어주질 못하는 거죠. 네. 용지를 그만큼. 그러면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롤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이 롤러를 해주는 여기에 기어박스 있는 부분에 역할도 같이 따라서 간다는 얘기고 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디스크를 통해서 용지를 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180도만 딱 돌려주면은 용지는 그대로 올라와서 360도가 딱 회전하면 충분히 얘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도 뭔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보면 이제 픽업을 딱 한번 해가지고 용지가 이렇게 놓고 보면 예. 8600 같은 경우는 픽업하는 방법이 픽업 롤러가 이제 용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 측면을 타고 바로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용지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예. 이게 용지예요. 용지에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나와. 네. 그런데 8710 같은 경우는 양면기를 안에다 놓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네. 용지가 이렇게 와서 위쪽으로 천장부로 네. 여기서 감지를 하는 거죠. 예. 8600은 플래그 센서가 여기 있는 거고 예. 8710은 여기에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용지가 감지를 해서 얘가 양면 교위를 통과를 해야 돼요. 이렇게 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다고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 앞에 이제 핀치롤러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고. 예. 그러면 똑같은 상황으로 보면은 8600은 플래그가 용지가 여기서 감지하는 순간 용지가 들어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핀치롤러가 여기에 있어요. 롤러가 용지를 네. 이제 자꾸 내보내는 거. 그럼 이제 여기에 헤드가 여기에 있죠. 헤드가 이게 노즐이죠. 그러면 8600은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의 거리가 돼버리는 거죠. 네. 헤드가 들어오면 여기 이제 용지 감지해주는 슈퍼 센서가 이제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밀림 현상 자체가 할 수 있는 위치 자체가 상당히 작고 그 다음에 중간에 방해물이 없어요. 크게. 네. 왜냐면 여기서 용지가 감지를 해서 여기까지 밀어주는 폭이기 때문에 사진상으로는 길지만 실질적으로 장비 폭은 엄청 작거든요. 네네. 근데 8710 시리즈는 플래그가 여기서 감지를 해서 여기까지 오는 도달하는 시간이 올라와서 용지를 이렇게 오면은 여기에 양변기로 올라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요게. 네네. 그러면 요거를 회전을 해서 이렇게 해서 또 밑으로 굴곡을 타서 내려와서 그러면 이제 여기가
또 공간이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여기가 또 공간이. 예. 그럼 이 공간을 타고 내려와서 여기까지면은 이 길이상으로는 얘에 비해서 한 2배 정도는 길다 보니까 여기서는 용지는 감지를 했는데 여기까지 똑같이 나오는 시기가 되느냐 이거죠. 네. 거리상이 너무 멀다 보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중간에 뭔가가 또 방해하는 물질이 있다 보니까 용지 끝단이 안 맞는 현상이 어딘가가 방해물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눈으로 딱 놓고 보면 방해물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이 롤라랑 이 롤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면 네네.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놓고 보면 이 롤라랑 요 롤라밖에 없는 거죠. 두 개가. 네네. 예. 그러면은 가장 큰 거는 이 롤라랑 이 롤라의 어떤 영향을 미쳐서 용지가 위아래 상하의 간격이 벌어진다. 이제 그걸로 딱 볼 수가 있는데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 자체도 보면 용지 상하에 어떤 밀림이 생긴다 그러면 양비연기에 있는 이 고무 롤라를 바꿔라라고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죠. 밀릴 때. 네, 밀릴 네네. 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밀리지 않게끔 얘랑 마찰의 압력을 더 강하게 해서 용지를 그만큼 한 번에 딱 물어서 용지를 밀어 올리게끔 한다. 이제 그런 방법으로 뒤에 눌러주는 방법. 네네. 그런 방법으로 딱 하는데 음. 일반적으로 이제 급질을 하면 이 롤라가 예. 여기 플라스틱 롤라하고 여기가 고무 롤라가 이제 기본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용지가 얘는 플라스틱 롤라, 얘는 네. 고무 롤라가 용지를 딱 물었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이제 끌어올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무는 거 자체는 용지 한 장을 무는 거라고요. 맞아요. 그죠. 예. 엄청 양. 그러면은 용지를 물을 때 힘을 주는 이 힘이 세면 셀수록 용지는 한 방에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고 네. 이게 뒤로 밀려나면 밀려날수록 용지를 제대로 못 밀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그렇죠. 돼버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또 한 가지가 보면 이 픽업 롤라 밑에서 용지를 올려주는 이 픽업 롤라 자체가 용지를 잡아서 요 판을 해가지고 밀어 올릴 때 밑에부터 이런 롤라들의 힘으로 해가지고 픽업 롤라를 밑에부터 끌어올리면 괜찮은데 이 픽업의 방식은 장력에 의해서 용지를 밀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밑에 용지함 밑에 있는 판도 픽업 롤라는 용지를 얘를 자꾸 당기는 게 아니고 위에서 픽업 롤라가 누르면 밑에서 스프링이 장력으로 그만큼의 장력으로 힘을 주어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급지 패드도 스프링에 의해서 용지를 미는 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를 통과할 때 네네. 여기를 통과할 때 통과할 수 있는 용지가 통과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통과를 해서 용지를 잡을 수 있는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용지는 여기서도 밀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픽업 놀라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한다면 네네. 픽업이 용지를 자꾸 올리는 방식이 아니고 어떤 그 고무에 의해서 힘으로만 용지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여기서 받쳐주는 힘이 약하다. 용지를 잡아주는 힘이 약하면 얘는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다 네네. 보니까 용지를 꽉 못 잡는 상황. 네네네. 응.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장력을 더 주기 위해서 얘를 더 힘을 주거나 안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이 양면기 롤라를 고무 롤라를 바꾸잖아요. 그죠. 그게 일반적인데 그거가 이제 근본 원인은 아니죠. 근본 원인은 용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힘을 줘야 되는데 장비를 쓰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롤라의 고무 롤라의 이 단면적이 용지를 끌어올리는 이 단면적이 평평하다 보니까 이 용지와 닿는 마찰 예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이어를 갖다 보면 고속으로 하는 레이싱 차들은 타이어 바닥이 매끈매끈하고 네. 우리 일반적인 타이어는 다 굴곡 있잖아요 이게 예예예. 네. 지면에서 마찰 그 마찰의 때문에. 부분 때문에 그런 속도나 이런 것들 하는 거는 평평하고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차들은 뭐 코너라든지 이런 거에서 마찰을 주기 위해서 다 굴곡을 만들어 놨죠. 근데 얘는 굴곡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롤라들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고무의 이 롤라의 특성을 잃어서
얘가 지금처럼 이렇게 맨질맨질해지거나 아니면 이게 딱딱해지고? 경화되는 증상으로 딱딱해진다고 이제 보통 부드럽네. 그러잖아요. 맨질맨질하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하면 이 고무롤라를 새 고무롤라 마찰이 어떤 센 이 고무롤라로 바꾸게 되면 예. 그만큼 이 플라스틱 롤러랑 접촉할 수 있는 힘이 그만큼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잘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제조사가 굳이 이렇게 이렇게 얇은 맞아요. 얇아요. 얇은 롤라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제조사들이. 그죠? 아니면 이 개발하는 애들이 그런 거 생각하면 이 고무도 두꺼운 걸 쓰고 쓴다든지 여러 가지를 방법을 해서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얇은 롤라를 쓴단 말이죠. 네네. 8600계열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그 롤라 부분이 플라스틱이에요. 맞아. 크잖아요, 또. 네, 크긴 큰데 플라스틱이란 말이죠. 네네. 걔는 맞아요. 또. 네. 근데 8600은 용지 위아래 밀림이 8710에 비해서는 별로 없어요. 단면적으로지만 왜 그러냐면 이 거리도 짧으니까 얘는. 네네. 근데 얘는 용지가 올라가서 이렇게 나오는 데까지 거리가 기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공회전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또 한 가지가 보면 픽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 롤라가 여기에 있고 얘 롤라들이 이렇게 맞물리면 네. 이 롤라랑 여기에는 없고 요 롤라에 이제 중간만 있고 양쪽에는 없다 보니까 맞아요. 얘도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얘는 용지만 지나간 자리고 얘는 요 플라스틱 롤라까지도 같이 지나간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밀림 현상 이렇게 미끈미끈하다든지 아니면은 고무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서 밀림 미세하게나마 이 용지 한 장을 딱 잡을 수 있는 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최초로 이제 이게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우리는 보통 증상이 발생한 후에 조치가 들어가. 당연하죠. 미연의 예방이 아니고 네. 조치를 하는 것 자체가 증상이 발생을 한 다음에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이 조치가 가장 보편적인 거는 이 롤라를 바꿔본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후면 락으로라든지 락을 통해서 더 민다든지 네. 이 사후 액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대중적으로 다 알고 있는 요 밀림 현상이 나올 때는 이 롤라 바꿔주고요. 요거 뒤에 밀어주면은 돼요. 라고 하는데 일시적이잖아요. 일시적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100% 모든 장비에 100% 적용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두 가지를 해봤는데도 똑같아 증상이 그죠. 개선이 안 된다든지. 그리고 부작용 생기고. 예. 그러면 이게 다 사후 조치인데 이 사후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미연에 요거를 준비만 하면 장비가 새 장비와 같이 똑같은 효과가 지속적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면은 간단한데 그게 맞습니다. 아니고 나중에 증상이 다 나온 다음에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크죠. 네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리미리 장비를 요 문제가 안 생기게끔 미리미리 이제 보강을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보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본연의 이 고무의 본연의 이 재질 특성 네. 이거를 꾸준하게만 유지해주면 이 증상 나오지도 않아요. 아, 이 그러면 롤라와 이 고무 롤라와 요 양면기에 있는 이 롤라의 원래 특성만 알고 요것만 유지를 해주면 네네네. 증상 자체가 나오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뭐 장비를 뭐 부품을 바꾸거나 이런 것이 않고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얘를 드레싱해서 원래 그 기능을 살려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 예, 예. 그럼 이제 여기에 고무의 재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제 저는 이제 드레싱을 해주는데 저는 이제 요걸 써요. 그냥 간단하게 벨트 드레싱인데 왜 이제 이걸 쓰다 보면 많이 쓰다 보면 이거 자체가 화학약품이잖아요. 그죠? 이게 손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인체에 뭔가가 있는데 얘는 이제 좋은 게 뭐냐면 푸드예요, 푸드. 일단 푸드가 들어갔어. 이 회사에서. 푸드 그레이드? 그래서 이게 식품회사의 제조 공장에서 쓸 수 있는 걸로 만들어져서 이게 그나마 뭐 식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안전성 문제에서는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왜 가끔씩 한 번만 어쩌다 한 번 만지거나 뭐 어떤 장갑을 끼고 이렇게 만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많이 하다 보면 이것도 어차피 뭐 피부에 어떻게 흡수되거나 이럴 수가 있는 상황이고 네네. 피부에 묻고 이거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뭐 알레르기 뭐 유발이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보니까 음식 들어가는 공장 라인에서 쓸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뭔가 검증이 됐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벨트 드레싱을 요거를 쓰는데 요거 그런 것도 있지만 얘가 어떤 효과가 괜찮아요.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선생님 거. 한번 발라줘 보세요. 여기 어떻게 바뀌나. 그러면 이제 이거 자체가 또 바르는 방법이 이 달라요? 고무에만 이제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아, 그냥 스프레이로 분사하면 안 되겠네. 네. 고무만 쓰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하려면 얘는 면봉에다가요 이 액체를 뿌려요. 요거 액체를.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요거 요 고무 롤러에 좀씩 때가 나오긴 하죠. 원래 이제 한다 그러면 스티커 제거 같은 걸로 해가지고 더 한번 여기를 빡빡하게 해주고 아, 이물질 같은 거를 다 깨끗하게 해주고 그걸 다시 드레싱을 해도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현장에서 만약에 이걸 해주면 빨리빨리 해주고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나마 요 제품은 이물질도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더라고. 이물질도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드레싱 효과도 있게 고무의 원래 특성을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도 조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한 3개월에 한 번씩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할 때 이렇게 드레싱 한번 해주면 미연에 방지돼서 요 고무의 특성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가 이제 뭐 한 번 발라서 이게 계속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걸 몇 번 해줘서 계속 이 고무의 특성을 만들어줘야죠 이게. 아, 이게 한번 일단 만져보세요 그러면. 자주 이렇게요. 오, 진짜 고무 한 같네요. 달이나 2달 정도만 다 요 2개. 어차피 원인은 요 2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아, 양면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양면기도 해줘야죠. 양면기도 똑같아요. 제 드레싱은. 2개랑 얘도 양면기도 얘도 똑같아요. 얘도 이렇게 때가 나오죠 이렇게. 그때는 스티커 제거제로 아니요. 이거 자체가 이렇게 문질러주면 아, 이렇게 2가지 기능을 다 같이 해요 얘가. 얘로 때도 이렇게 빼주고 고무의 드레싱. 특성 드레싱을 해주고. 그러면 뭐 다른 부가적인 어떤 뭐 부품이나 교체해주고 교체할 거 그런 거 없이 없죠. 예. 이렇게만 그냥 해주면. 저 한 병 가지고 정말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네. 부분이네요. 네. 그러면 새 롤러를 바꾼 효과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유통업자들이 싫어하겠는데요? 이 2개는 안 해도 돼요. 아, 양쪽 크게 이 지금 나머지 요 2개 갖고 거의 힘 전달은 요 2개가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 2개, 저기 고무 2개. 네, 이렇게만 드레싱을 해라. 예. 그리고 이제 이게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한두 달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주면 계속 이 효과가 이제 계속 발휘하는 거거든요. 오, 굿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고무의 특성을 만들어줘야 용지를 딱딱 한 번에 물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만 해주면 돼요. 미연의 방지는. 이러면 증상이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러면은 증상이 나온다는 얘기는 계속 공회전만 한다는 얘기거든요. 프린터가 용지를 제대로 못 물으니까 픽업이 한 번 할 거 2번을 공회전. 그렇죠. 얘가 플래그 센서가 감지 못했으니까 계속 돌리는 계속 거네요. 회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양면기를 회전하는데 이게 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용지가 걸렸어. 그럼 용지를 빼.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몰라. 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 장비를 쓰는 사람만 알지. 이 사람이 용지가 걸렸으면 중간에 뭐 자기가 용지를 걸렸으니까 용지를 뺀다든지 잘못된 용지가 나오면 계속 그걸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현장에서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일반적으로 그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 이외에는 이 장비에 이런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그렇죠. 전혀 파악을 못하는 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만 해주면 지금 보면 빡빡해져요. 재질이. 그래서 지속적으로만 해주면 공회전을 일단 안 한다는 거죠. 이거 하면 약발이 그래도 한두 달 가나 봐요? 예. 아니면 고무 어차피 빼가지고 새 고무를 바꿔도 예. 조금만 지나면 이물질 묻어요. 그거 자체가. 아니면 얘를 꺼내가지고 저거 용액에다가 한번 의미 퐁당 없어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이렇게만 조금씩 해도 발라라? 똑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해주면 돼. 예. 그리고 이제 여기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 아, 뭐가 또 뭐냐면, 있어요? 비밀이? 쓰다 보면 네.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미연에 방지하는 거지만 예, 예. 문제가 현재 이미 벌어져서 그렇죠. 그게 많죠. 뒤에를 뭐 많이 눌러준다든지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 롤라도 보면 뭐 좀 두꺼운 롤라도 바꿔준다든지 뭐 네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강을 해서 더 두껍게 만든 거죠. 다 두껍게 많이 네. 많이들 하시죠. 그러면 이제 두껍게 만드는 게 이제 단점이 뭐냐면 반대쪽에 용지는 네. 실질적으로 이 용지가 통과할 때 이 양면기를 보면 우리가 이제 양면기 롤라가 이렇게 있고요. 네. 이게 이 롤라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작은 롤라가 있어. 여기 안쪽에 안쪽에도 또, 롤러가 있네. 네, 작은 롤러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이 롤라가.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네. 이 롤라가 여기에 있고요. 네. 요 롤라를 좀 따지면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두 개가 있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지가 정확하게 통과를 하려고 그러면 양면기 롤라랑 이 아이보리 하얀색 작은 롤라들이 정상적이라고 그러면 용지가 양면을 할 때 보면 요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게 이제 기본적이잖아요. 그러면 용지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얘는 중앙에 있는 게 아니고 요걸로 따지면 한 요쯤 있는 거죠. 요쯤. 네네. 요쯤 있는 거죠. 이 롤라가. 원래는 그냥 우리가 이제 상식성으로 본다면 이 양면기 롤라는 중간에 있고 양쪽에 롤라가 딱 있는 상태에서 용지가 통과하면 괜찮은데 얘 같은 경우는 양면기 롤라가 중간에 있고 이 하얀색 이 작은 롤라들이 중간에 있는 뒤쪽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용지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구조란 말이죠. 예, 예, 예. 용지가 이렇게 가는 용지가 아니고 이렇게 가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양면기 롤라를 키웠어. 얘를 조금 더 키웠어. 네. 키우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기 있는 롤라는 키워도 얘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죠, 그죠. 예. 얘도 키우면은 얘도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 고정하는 이 스프링의 힘으로 얘를 두 가지를 버티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거 자체가. 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뭐냐면 이 롤라랑 예. 요 뒤에 있는 롤라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거 자체가. 그렇죠. 시간 지나면 영향 네.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롤라를 하기 전에 무조건 하고 혹시나 키우면은 안 되고 오리지널 상태에서 만들어주는 게 최적이란 거죠. 항상 응. 순정 두께만큼. 그렇죠. 순정 두께만큼의 제조사가 이렇게 만드는 건데 우리는 이걸 모르지만 제조사는 얘네들이 이 롤라의 위치 모든 부품의 위치를 몇 년 동안 개발을 하고 이 장비를 만든 건데 우리는 그냥 보고 이게 문제가 보니까 이게 잘못됐네 라고 그냥 판단을 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바꾸다 보니까 제품 자체에서 동작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자체가.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만지면 이제 여기서 지금 상황이 이제 뭐가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 이 8710과 만약에 또 7720을 봐야 돼요. 8710과 7720, 7740의 양면기를 보면은 이 양면기 자체가 7730은 길잖아요. 네. 이 양면기 자체가. 그죠. 그러면 뭐냐면 8710 같은 경우는 여기 천장에 있는 얘가 예, 힘을 예. 지탱해 준다고요. 이게 네네. 자체가. 요거 자체가. 네. 왜? 이 뒤에서 받쳐주는 이 작은 롤라랑 그 다음에 여기서 바뀌어주는 이 앞쪽에 있는 요 롤라. 흔히 말하자면 롤라는 세 군데예요. 요걸로 따지면은 위쪽이니까 요쯤 되겠죠. 네. 요거와 이게 가지고 3박자를 해주는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물려준다고 이게 자체가 이렇게 놓고 보면 네네네. 이렇게 해준다고요. 예, 예.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두껍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틀어졌다고 그러면은 이 양면기를 8710에서 고정을 해주는 부분은 양쪽에 고정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네. 이거 자체는 위아래로 움직여요. 이게 자체가. 네. 네. 그래서 얘를 고정하는 부분이 요 천장에 있는 요 플라스틱 부품이라고요. 요게 이렇게 두꺼운데. 아, 예, 예, 예. 요게. 네네. 네. 그러면 얘가 지탱을 해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는 그 지탱할 수 있는 밀어주는 힘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약해지죠. 떨어져. 플라스틱이니까. 약해져. 네네. 이거는 사후예요. 증상이 나온 다음에 조치하는 부분이에요. 네네. 원래는 아까처럼 드레싱만 해주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데 네. 뒤에 후면약을 해서 얘를 눌러준다는 얘기는 얘가 지속적으로 이 양면기를 밀어주면 얘는 이 힘에 의해서 이렇게 갈라곤다고. 이 양면기는 네. 뒤에서 이 롤러가 자꾸 얘를 밀어주니까 들쑤주니까 얘는 자꾸 위로 이게 타고 올라간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타고 올라가면 무슨 현상이 되냐면 얘는 잘 받쳐주는데 네. 얘는 이 롤러는 양면기의 고정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롤러죠. 이 롤러. 왜 그러냐면 네네. 양면기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예. 이 밑에 있는 롤러는 양면기랑 만나는 부분들이 딱 접촉이 돼야 되는데 네. 접촉하는 게 뒤를 자꾸 올리면서 얘가 위로 올라가 자꾸.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밀어버리니까. 얘가 천장에 붙어 있는 얘가 네. 눌러주는 힘이 자꾸 딸려. 왜? 자꾸 눌려주다 보니까 그죠. 그죠. 강도가 그죠. 약해져요. 네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면 단면은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은 단면은 이 롤러를 안 써요. 아, 단면은? 예. 우리가 한 것처럼 용지가 올라가는 게 아, 그죠. 이렇게 그죠. 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가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단면은 맞아요. 안 쓰는데 문제는 양면을 쓰면 용지를 뒤로 딱 보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여기선 힘이 세. 잘 받아. 잘 잡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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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에서는 이 양면기에 있는 이 롤러가 네. 잘 잡아. 네. 그러면 이게 다시 들어와서요. 요 안쪽을 타고 이 롤러의 힘을 해서 안쪽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양면기가 뒤에서 눌러주는 이 힘에 의해서 얘가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여기를 잘 타고 와가지고 딱 올려주는 과정에서 얘가 제 역할을 못 해주는 거야. 예. 이거 자체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A4로 용지를 딱 놓고 따진다 그러면요. 용지가 여기서 이렇게 뒤로 와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서 쟤를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앞에 있는 핀치롤러는 용지를 딱 잡고 있는 상황까지 가고요. 네. 이 핀치롤러가 용지를 딱 놓는 순간 이 그나마 핀치롤러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용지를 쫙 목 해주는데 네. 핀치롤러가 용지를 딱 받는 순간 이 밑에 있는 용지는 한 바퀴 돌려서 핀치롤러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놓고 있는. 네. 왜냐면 그 전에는 전체적으로 돌긴 도지만 핀치롤러가 용지를 뒤로 밀어주는 힘이 세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이거 자체가. 네. 그런데 핀치롤러에서 용지를 딱 놓는 순간 나머지 힘은 이 양면기랑 이 하얀색 롤러의 힘으로 해서 다시 저 핀치롤러까지 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 용지가 들어가는 폭 자체가 네. 어떤 길인데 용지를 딱 물고 있는 요 상태로만 가면 네. 용지가 울지 않고 그대로 딱 간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런데 저 안쪽에 보면 공간이 있어요. 구조적으로 공간이 이렇게 저 안쪽 가면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여기 보면 요만큼의 용지가 통과하는 이게 핀치롤러다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핀치롤러예요. 앞에 있는. 네. 요게 이만큼의 공간이 있어요. 요게. 예, 예. 그러면 용지를 갖다가 핀치롤러가 뒤에서 밀어주고 이렇게 끌고 오고 여기를 통해서 양면기를 통해서 얘가 이렇게 한 바퀴를 회전을 해서 다시 이렇게 가서 얘가 물리면서 용지를 이렇게 끌고 온단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요 핀치롤러가 용지를 딱 놓는 순간부터는 이제 얘가 핀치롤러까지 용지를 밀어야 돼. 그쵸. 양면기가 돌려야죠. 그런데 용지가 통과하는 길 자체가 용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생기면 그대로 이 밀어주는 힘으로만 얘가 이렇게 가는데 네. 문제는 저 안쪽이 떴잖아요. 이만큼의 공간이 있다 보니까 네. 힘을 제대로 못 밀어주면 용지가 안에서 살짝 꺾어질 수가 있다고. 네, 네, 네. 공간만큼. 네. 왜?
이게 일자 공간이 아니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야 되는 공간이에요. 예, 예. 내려야 되는 공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 밑에 있는 롤러의 중요가 세요. 왜? 네. 얘가 충분하게 용지를 잡아서 그 안에까지 늘어줄 수 있는 힘이 돼야 되는데 그쵸. 얘가 제대로 힘을 발휘를 못해. 그러면은 여기 있는 롤러랑 얘 롤러는 아. 충분하게 용지를 딱 두 개는 잡아서 용지를 줬는데 얘가 그만큼 잡아서 여기 앞에 핀치 롤러까지 그 주는 힘만큼 딱 와야 되는데 여기에 미세하게 공간이 벌어지네. 이 용지가 거기 안에서 살짝 꺾어진다든지 핀치 롤러까지 가는 거리를 몰라. 네. 왜? 얘가 힘을 발휘를 못하 버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주는 힘이 없다. 여기서 약한 거야. 아, 그러다 보니까 미세하게나마 오차가 벌어질 수 있는데 맞아요. 이게 이 공간이 얼마큼 벌어지냐에 따라서 이 오차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아. 쓰다 보면 여기에 보면 단면적이 계속 파여요. 네네. 어디선가 부품도 여기도 보면 지금 요게 지금 4만 몇 천장인데 여기도 보면 측면들이 다 깎였거든요. 보면 아. 사진상으로는 영상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런 면들이 다 네, 깎여요. 달아요. 먼지가 네네네. 들어가면서 요 안에도 깎여. 공간이 자꾸 늘어나. 그러면 이 공간을 잡아주려면 여기 있는 롤러가 확실하게 용지를 자꾸 쫙 밀어줘야 되는데 얘가 미세하게나마 여기서 밀어주는 이 힘 때문에 용지를 100% 못 잡아. 있으나 마나한 롤러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요 두 개 롤러의 힘감만 갖고 저기를 줘야 되거든요. 네네. 핀치 롤러까지 보내야 네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미세하게나마 오차가 생기면 용지가 이 힘만큼 왔다 갔다 쓰다 보면 양력을 하다 보면 쓰다 왔다 갔다 해가면서 미세하게 해서 그 용지를 못 무는 그 힘만큼 그러면 단면일 때는 밀리는 게 없는데 양면일 때 밀리는 경우가 이런 이런 3박자가 안 되는 예, 거죠. 이런 예, 경우네요. 네, 3박자가 안 되면. 야.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려면 드레싱을 예. 그다음에 예. 요것만 드레싱만 잘 해주면 일단 공회전을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가장 아이고, 중요한 알겠습니다. 거. 그다음에 요거를 자꾸 눌러주게 되면 이거는 자꾸 위로 올라가.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이렇게 부작용이 있죠. 네. 네. 그러면 아무리 얘를 바꿔도 얘랑 맞물리는 힘이 이 세 개가 3박자가 딱 만들어져서 양면기는 여기 있는 상태에서 롤러를 회전하면서 계속 이게 회전을 하는 건데 이 회전이 떨어지는 거죠. 왜? 뒤에서 둘러오는 힘이 너무 너무 자꾸 세니까. 생기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면 얘는 자꾸 올라가. 예, 순정 상태에서 놓으면서 벨트 드레싱만 해라. 이게 최적이다. 그러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망가져 버린 건 어떻게 망가져는 게 이제 우선은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거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파악이 애매해요. 야, 이게 어디서 마모가 됐는지. 그쵸, 그거 찾기가 어렵네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도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게 네, 쓰다 보면 어떤 것들 보면 이거라면 너무 많이 눌러줘서 네. 여기가 다 한쪽이 갈렸어. 갈아버려? 그래서 이 아, 축이 네. 저 안쪽으로 가 있어. 아이고. 그러면 여기는 픽업이 공회전이 자꾸 벌어져. 그러면 뭐냐면 아, 이 롤러랑 간격이 있다 보니까 한 번에 딱 물어야 되는데 픽업이 계속 공회전만 하는 거죠. 대박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예, 예. 눌러준 힘이 오케이입니다. 가장 큰 게요. 진짜.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눌러주는 이 자체가 별로 없어요. 어디선가 잡아줄 수 있는. 네네네. 근데 아까처럼 7720 같은 경우 뭐냐면 얘가 길다 보니까 이 축 자체가 길다 예, 예, 보니까 예. 8710 차랑 위에서 눌러준다 중심을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7720, 7740은 양쪽에서 얘를 잡고 있는 거죠. 아. 축이. 예. 양쪽에서 요 하얀색 요 축이 양쪽에서 이렇게 해서 움직임을 방해를 갖다 못하게끔 양쪽에서 잡고 있다 보니까 7720, 7740에서는 이 증상이 덜 생겨요. 아, 예, 예. 그때 원래 말씀하셨어요. 예, 네네. 덜 생겨요. 네. 근데 얘도 생기면 간혹가다 얘도 생긴다 그러면 뭐냐면 얘. 음. 이 롤러에 마모가 아니고 경화돼서 롤러가 빡빡해서 용지를 순간적으로 못 드는 것 때문에 그래서 7720, 7740은 증상이 생겨도 호용보차가 조금밖에 안 나와요. 이게 안 움직이니까 네네. 증상이 발생하더라도 8710 같은 경우는 어떤 거는 막 이만큼씩 벌어지잖아요. 엄청 많이 벌어져요. 맞아요. 밀린 게 벌어지는 게 심해요. 엄청 많이 심어지는데 네. 7720, 7740은 벌어지는 힘 자체가 조금밖에 안 나와요. 왜? 이게 안 움직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근데 알겠습니다. 미연에 방지하는 건 얘가
최고네요. 해주면 예, 최고. 예. 정말 좋은 방법 음. 알려주셨네요. 그다음에 이제 뭐 조금 더 한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롤러 패드 나오면 그때는 이제 급지. 아,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급지를 아무리 바꿔도 픽업이 잘 안 돼. 그렇죠. 그건 그때 해주시면 응, 될 것 응, 같아요. 그러면 이제 픽업의 HP 장비는 지금 이게 자체가 이 방식 자체가 잘못됐네 한 것도 있지만 옛날부터 HP 장비 어떤 10년 전 만들었던 장비나 20년 만들었던 장비나 구조는 거기에요. 그리고 걔네들이 나왔던 고질적인 문제들 이거를 조금씩 개선해와서 지금까지 이게 만들어진 건데 네네. 원리상으로 보면 간단해요. 야도 우리가 못 찾을 뿐이지 그렇죠. 픽업이 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아니면 두 방에 픽업을 한다든지 그거는 거의 대부분이 다 똑같아요. 그건 다음 시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롤라 나오고 나면은 우리가 왜 이 롤라를 이 패드를 이렇게 만들었냐라는 거를 같이 알겠습니다. 어떤 거 부분을 중심으로 뒀느냐 이제 그런 걸 예. 찾아야죠. 감사합니다.